안녕하세요. 집수리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배관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PB 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냉온수 배관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PB 배관입니다. 그리고 직경은 15A라고 하는데 배관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호칭경입니다. 호칭경이 15A인데 여기 있는 엑셀 배관, 그리고 주름관, 동관, 백관, 일반 철관이라고 하고요. 메타폴 다 15A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얘가 제일 가늘어 보이고 동관도 가늘어 보이고 백관 이런 거는 좀 약간 두꺼워 보이죠. 이처럼 호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부를 때의 직경이다 이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다 직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PB 배관은 A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A콘. 자, PB 배관을 우리가 A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A콘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정식 명칭은 폴리부틸렌, 즉 PB 배관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엑셀 배관이 있죠. 이 엑셀 배관은 난방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집수리를 하다 보면 역시 냉수 배관, 온수 배관에서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엑셀 배관은 무조건 난방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난방용. 폴리에틸렌 재질입니다. 얘는요. 자, 그 다음에 주름관이 있는데 이 주름관도 예전에 난방용 그리고 온수, 냉수 다 사용을 했다 그래요.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 보일러 밑에, 보일러 바로 아랫단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매몰이 되면, 땅 속에 매몰이 되면 부식이 될 수 있고, 추위에 강하다고 하지만은 얼어버리면 이 주름이 쭉 펴지면서 파손이 잘 되죠. 그럼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지금 보수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동관이죠. 이 동관 역시 난방용, 그 다음에 뭐 온수, 냉수 다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단에 나왔던 PB나 엑셀에 밀려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백관, 일반 철로 만들어져 있고 아연 도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예전에 난방, 온수, 냉수 다 썼단 말이죠. 얘는 녹이 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녹물이 나오게 됩니다. 초콜릿 색깔 같은 그런 녹물이 나오게 되죠. 얘도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수리를 하는데 똑같이 이런 백관을 쓰면 안 되고, 요즘 많이 쓰는 뭘로 한다고요? PB나 엑셀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죠. 만일 얘가 난방용에 묻혀져 있다, 난방용으로 사용했다면 보수용 배관은 엑셀로 가야 될 겁니다. 만일 얘가 온수나 냉수 배관으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당연하게 PB로 가야 되겠죠. PB로 보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합관이라 그래서 옛날에 유공 또는 이제 럭키 이런 데서 이제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메타폴 또는 카이텍 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재질 자체가 끝부분에 플라스틱, 중간 부분에 알루미늄, 안쪽에 다시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 열 팽창률이 달라서 결국은 누수도 많이 되고 갈라지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전에 난방배관, 온수배관, 냉수배관 다 썼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우리가 수리하러 가보면은 바닥에서 나오거나 냉온수 배관에서 만난다는 거죠. 얘도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 특이한 것이
목동 쪽이나 저 남쪽에 보면 김해 쪽에 가면은 노란 배관이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데 노란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PPC 배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걔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배관이 참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제 설비업자들이나 철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더라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카더라 방송. 이걸로 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결국은 외경과 내경, 그리고 재료, 상태, 그리고 부속,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군요. 제가 나중에 이 배관은 아예 특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보면은 이 배관만 해서 800만 원을 받고 수강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교육기관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너무 오바고요. 예, 바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만큼의 어떤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집대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이 PB 배관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냉수 배관이나 온수 배관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앞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엑셀 배관은 어디에? 난방 배관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름관 같은 경우에는 열에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지만 한번 얼면 주름이 펴져서 약해진다. 그리고 산 성분에 약하기 때문에 얘가 산 성분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바닥에 매몰용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동관 같은 게 있죠. 동관도 예전에는 냉온수, 난방 전부 다 사용했으나 얘도 역시 열팽창에 좀 약하다. 열팽창에 이제 좀 약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보다 비싸다. 저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요게 이제 동관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수배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수배관. 이거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좀 정리해 드릴까요? 동관과 수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또 서스 배관이라고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서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서스와 수배관 다른가요? 자, 정리가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어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STS 규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STS가 뭐냐 하면은 스틸 타입 스테인레스입니다. 서스는 스테인레스 유즈 스틸입니다. 이 서스는요, 일본 규격입니다. JIS 규격. STS는요, KS 규격입니다. KS 규격. 그래서 서스라는 말은 결국 우리 KS 규격으로 치면은 STS 규격이 되는 것이고, 즉 스테인레스로 만든 재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스가 뭔가요? 자, 바로 STS가 되겠죠. STS가 되고, 이 STS에서 나온 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어볼까요? 하나는 배관용 스테인레스 배관과 하나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밑에 있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가 수배관인 거죠. 여기 있는 동관과 STS에 속해져 있는 이 수배관은 외경이 같습니다. 외경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동관이 누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부속이 있잖아요. 그죠? 부속.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수를 수리하는 부속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같습니다. 외경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링 조인트라든지 동링직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 밸브 소켓이 동관에도 쓰여지고요. RJ 보수용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걔도 동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S 중 배관용 스테인레스라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스테인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테인레스 배관입니다. 스테인레스 배관인데 이 배관은 뭐와 규격이 같냐면 자, 백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관 있죠. 철배관. 이 철배관과 또 규격이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철배관과 스테인레스 배관의 부속은 어떻다? 부속은 같이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스가 뭔지, 수가 뭔지, 스테인레스 배관은 또 뭔지, 철배관은 뭔지, 왜 동관과 수 배관의 부속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철배관과 스테인레스 배관의 부속은 왜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 여기서 오늘 지금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일부러는 아니고 적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지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잘 핵심만 뽑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런 지금 메타폴 배관이 있잖아요. 메타폴 배관, 카이텍 배관. 이제 회사만 다르지 복합관이라고 합니다. 복합 배관, 복합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메타폴이랑 우리가 카이텍이 있다. 회사에 달라서 그렇지 거의 같습니다. 같거나 거의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메타폴은 럭키 성경에서 만들었고 카이텍은 유공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호칭경이 어떻게 되냐면 12A, 15A, 그 다음에 20A, 그 다음에 25A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15A를 만나게 될 겁니다. 15A는 메타폴과 카이텍이 각각 럭키와 유공에서 만든 재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속으로 수리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또 어디 보면은 메타폴과 카이텍은 다르니까 다른 부속을 사용해야 된다 하죠.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틀리냐면 20A일 때 20A를 만났을 때는 얘가 메타폴 같은 경우는 26mm 즉 외경이 26mm이고 카이텍은 25mm가 됩니다. 두 개가 틀리죠. 그래서 20A일 때는 같은 부속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12A, 15A, 25A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부속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집수리 할 때는 15A 또는 12A잖아. 20A 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같은 부속을 써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이 PB 부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 ASTM 기준의 PB 부속이 있고 하나는 ISO 기준의 PB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냐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ASTM, 아메리칸 스탠다드죠. 미국 규격에 따르는 배관의 규격으로 만들었고 2003년 이후에 ISO가 들어오면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죠. 그죠? 국제 규격이 들어오면서 결국 ISO 규격에 맞는 PB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거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ASTM은, 자, 15A, 15A, 22A, 28A, 그 다음에 35A, 이렇게 이제 호칭경이 주어져 있고, ISO는 16A, 20A, 25A, 32A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ASTM 기준으로 PB 배관을 많이 만들고 있고, 얘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현재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또 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된 그런 주택을 수리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얘들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부속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죠? 시간도 모자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배관이 쉽지 않습니다. 배관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몇몇 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 정도로 이제 알려져 왔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좀 아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더 나은 지식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수리는 연금이다. 집수리는 영원하다.